일개미로 고단했던 궁궐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어떤 생활이 펼쳐졌을까요? 휴대폰 같은 건 당연히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집 앞에 펼쳐진 산을 올려다보며 뭔가 고단함을 달랬을까? 아니면 집에서도 계속 혹시 또 일을 했을까? 아니면 나를 반겨주는 강아지와 이렇게 놀면서 뭔가 씨름을 달랬을까? 지금부터 제가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상을 정말 살짝, 정말 아주 살짝쿵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1600년대 후반 조선 후기 실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님이 생활하던 사랑채입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무려 400년이 넘는 정말 오래된 한옥이죠. 원래는 더 컸었다고 합니다. 저기 너른 잔디밭이 사실은 안채며 바깥채, 행랑채, 그야말로 사대부가의 규모를 갖춘 저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6.25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고 지금 이곳 사랑채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사랑채에는 박세당 선생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세당 선생은 과거 시험에서 무려 1등, 장원급제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수능을 봤는데 다 맞아서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들어간 느낌이겠죠. 하지만 서로 편을 갈라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던 당시 조정의 삶에 회의를 느꼈던 선생은 결국 40살에 관직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집에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책을 쓰고 제자들을 키우는 데 힘을 썼다고 하는데요. 사랑채는 정면 5칸에 측면 2칸 반 규모로 이어져 있습니다. 박세단 선생은 이곳에 공부방을 두고 자신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변록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서 마루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기도 하셨죠. 나이가 400년을 훌쩍 넘긴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도 선생께서 직접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듣던 제자들이 여기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은행나무, 400년 된 은행나무 하니까 옛날 그 영화 은행나무 침대가 생각이 나는군요. 사랑채 뒤편에 남아있는 이 건물도 조선시대 사대부의 삶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사당인데요. 우리 고유풍습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없어졌지만 당시 타고 남은 자재들을 모아서 1960년경에 지금의 사당 건물을 다시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이라기보다는 다소 약간은 현대적인 한옥의 느낌이 나죠. 여기 사당 영진각에는 박세당 선생의 영정과 선생의 부친인 박정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천이라고 해서 정 2품 이상의 높은 벼슬을 한 조상님이 있는 가문에서만 위패를 이렇게 모셔두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요. 정 2품이라. 정 2품이라고 하면 굳이 현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거의 1급 공무원 느낌인 거죠. 그렇죠? 여기 사당에는 그러한 제사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택과 문화를 지키는 데에는 김인순 종부가 있었습니다. 사대부가에서는 이렇게 또 집을 찾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거 다 직접 손수 만드신 거예요? 전수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전통하는 거는 했는데 지금은 퓨전이 좀 있잖아요. 이게 금가루예요. 그럼 조금만 몰래 가져가야겠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모양으로 하지. 너무 예뻐서 못 먹겠어요. 어? 그래도 잡숴서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다 먹을 건데요. 잡숴. 네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쉽게 잡숴보기 힘들어요. 이제 요거는 송화가루. 요거는 이제 여름떡 증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육포 쌈. 예술이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잣을 넣고 하나씩 많은 거예요. 직접. 네. 정성이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이제 좀 맛 좀 봐도 될까요? 잡숴봐요. 어떤 거 먼저 먹지? 싶은 거 다 먹고 싶은데 우선 조그만 거부터 한번. 이건 송화다시. 네. 응, 그거는 그냥 씹지 말고 입에 넣고 차를 넣으면 이 차 맛을 보면서 입안에서 풀어줘야지. 향이 나면서. 진짜 맛있다. 약간 근데 그 생강 맛도 응, 좀 나고. 이건 다 직접 이 잣을 응. 쌓으신 거잖아요. 무슨 맛이냐? 고기 맛이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포랑은 좀 맛이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게 막 진한 것도 아니고 담백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잣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잣이 들어와서. 그 잡숴봐. 이거는 찹쌀을 넣고 참깨를 넣고 계속 밀어서 겹치고 예,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해갖고서 2번을 튀겨야 돼. 낮은 온도에서 어느 정도 부풀리게 해놓고 센 온도에서 색깔을 내서 그다음에 집청을 만들어서 거기다 해놓은 거고. 이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는 증편. 그러니까 유자. 오, 유자 맛 진짜 확 나네요, 이거. 그 밑에 유자를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지. 밑에 이렇게 보고서 보고 모양도 보고 해야지. 그냥 씩 집어넣으면은. 네, 처음 먹어보는지라. 그러니까 처음 네. 보니까 보고서 좀 이렇게 감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좀 그걸 몰랐네요. 진짜 그러니까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게 있는데 이걸 몰랐네요. 왜 그랬지? 씨. 대신 딴 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네. 앞뒤로 확실하게 확인을 다 하고. 그거는 흑임자로 해서 그 위에 얹은 거는 청포묵으로 해서 하나 색깔로 다 짜서 놓는 거라. 그거는. 저 흑임자 떡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이거는 이제 꿀로 반죽을 해서 이거 이제 어떻게 먹어 이거? 잣도 솔잎에다 하나씩 껴서 묶어서 그냥 쉬워요. 그냥 쏙 빼면 다 들어가. 이건 못 먹겠다. 못 먹겠다고 해서 다 먹었잖아. 이건 진짜 정성 때문에 못 먹겠어요. 이거 진짜 실로 하나하나 다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그쵸? 그래도 그게 덜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허망하지. 그거 하느냐고 정성 갔는데 한 입에 쏙 버리니까 허망하지. 맞아요. 이것까지 그냥 먹어버릴까요 그러면? 못 먹지. 못 먹나? 허망해서. 오, 너무 맛있는데? 걔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 맛있잖아. 다 맛있죠. 다 맛있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전생에 이걸 만들었던 사람인 것처럼 맛있어요. 그래? 잘 오셨네. 네, 맞아요. 여기도 금 있고 여기도 금 있고. 뭐 거의 금 한 양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돈? 한 돈씩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서 금값이 40만 원 돈인데. 맞아요. 웃기려고 그랬는데 또. 제 개가 너무 하이개그인가? 뒤에서 불어오는 투락산의 산바람, 그리고 정면에서 불어오는 도봉산의 산바람이 누마루 안에 한가득 맴돌고 있습니다. 박세당 선생은 이런 풍경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런 정말 예술품 같은 간식도 즐겼던 걸까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고고한 선비가 된 느낌이 듭니다. 아 근데 선비하면 이렇게 턱수염도 쫙 나야 되는데 얘는 턱수염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기분이 묘하네요. 여기 앉아있다고. 오프 되게 크다. 아, 이거 뭔지 알죠? 먹이죠. 세워서 세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세워서. 그래서 이제 붓을 잡아보셔. 딱 이렇게 잡아야죠. 이게 붓을 잡아서 요거를 요 끝을 대서 와서 해서 가야지 이렇게. 꺾을 때 살짝 눌러주고. 조금 어렵죠. 여기서 붓을 여기서 대서 이렇게 해서 해서 도로 찍어서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잡고서 이 끝을 편히 앉아서 찍고서 해서 뒤로 내려. 들어서 내려서 이렇게 쫙. 붙들 그래서 했어 갔어 내렸다 그래서 얘를 붓을 뒤집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집었다 쭉 와. 쭉 갔다 들었다 들어서 옆 끝을 와서 들어서 밑으로 내려 내려서 별로 샥 갔다 돌렸다 내렸다 다시 쭉 갔다. 박세당 선생은요 책상 앞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직접 농기구를 들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몸소 깨달았던 분이시죠. 오늘 여기 자연 속에 어우러진 한옥의 정취를 이렇게 몸소 느끼고 있으니 박세당 선생, 나아가 조선시대 선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조상님들의 피를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400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제가 있다 보니 조상님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실제로 느끼고 그러면서 왠지 마음속에 편안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은 늘 어지럽기만 하잖아요. 그럴 때 잠시 자연을 벗삼아 망중한을 느끼고 그리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자연 속에 어우러진 한옥이 주는 힘이자 우리에게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준 선비들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